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오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어떤 메시지를 서로 나누고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평창 올림픽을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의 오찬 회담인데 일단 어떤 대화들이 좀 오고 가고 어떤 분위기일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올림픽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대규모 안보 외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아마 대통령께서 북한 대표단을 접견하시는 이 일정이 아마 클라이막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이 북한의 그 핵 미사일 개발 문제로 남북 간뿐만 아니라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위협을 하고 긴장이 한반도에서 고조되어 왔는데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북한의 그 고위급 북한을 대표하는 김영남 이제 상징적인 국가 원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여정 그 김정은의 이제 동생 실세겠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까지 들어와서 우리 대통령과 이제 오찬을 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어떤 대화가 구체적으로 오갔는지는 끝나서 이제 청와대 브리핑을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동안에 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런지 많은 생각을 하셨고 또 한반도의 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비전과 철학 또 북한은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등등 많은 문제를 아마 말씀하시는 그러한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측 대표단 5명 그리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 4명 이렇게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떤 대화들이 좀 오고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그 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걸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된다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나 군사회담이나 이런 아주 세세한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걸 원칙적으로 밝히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이번 남북 대화에서도 그렇고 그 전 세계가 지금 이 접견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우리 대통령께서 전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를 해야 되고 이 남북 대화를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평화롭게 해결하기에 노력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아마 중요하게 언급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에 대한 얘기가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초반에 좀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문 대통령이 어젯밤 늦게까지 고생했다고 하니까 김여정 부부장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그 어제 평창 올림픽 개막식 전날 이루어졌던 그 열병식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열병식 당일날 김정은을 보자면서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여줬고 사실 그동안 이제 우리 언론에 비춰진 모습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신없어 보이는 부분도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이제 방남한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도도해 보이고 좀 세 보이는 이미지로 좀 이미지 변신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기 전에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뭔가 교육을 받거나 언지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오늘 이제 오찬하면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아마 북측 최고위층들에게 충분히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평창 올림픽을 마중물로 해서 남북 관계 개선 및 그다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천재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북한 고위층에게 설명했을 것 같고요. 또한 김여정도 뭔가 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좀 들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요. 사실 뭐 미소 외교라고 할까요? 약간 살짝 미소를 띤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오늘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는 살짝 긴장한 모습이 엿보이기도 했고요. 좀 어떤 성격이라고 파악이 되십니까? 네, 저도 그 TV 화면을 통해서 그 공항에서의 모습 또 평창 개막식에서의 모습 이런 거 좀 간간히 살펴봤는데 그걸로 해서 그 성격을 짐작하긴 좀 어려울 어렵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차분한 그런 좀 좋은 인상은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김여정이 지금 김정은의 동생으로서 지금 나이도 30대 전후 지금 초반일까 이러면 아직 어린 나이고 많은 경험도 이제 없었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동생을 우리 이 남쪽의 하여튼 청와대까지 이제 보냄으로써 뭔가 강력한 그러한 그 메시지를 보내고자 했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다 눈길을 끄는 게 사실 그 손에 들고 있던 그 파란색 파일 처리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좀 친절하고 네, 저도 보시나요? 그것을 좀 눈여겨봤는데 보통 정상 간에 이렇게 만날 때는 이런 그 고위급 대표단으로서 정상들의 그 친서를 소지하고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그거 밝혀져 봐야 되겠지만은 분명히 김정은의 어떤 그 메시지는 가져온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 파란색 파일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만약에 친서가 맞다면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일단 저 파란색 파일에 그 로고가 찍혀 있는데 저 로고가 북한의 당이든 국가든 휘장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게 선명하게 지금 안 나타나가지고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친서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친서를 만약에 가지고 왔다면 이건 이제 상당히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담은 그런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에서부터 전향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작년에 그 핵무력을 완성했다 얘기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실행하고 있고 군사 공격까지 하겠다고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군사 공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을 상대로 평화 공세를 하고 있고 이 평창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의 전술적 전략적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 친서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앞으로도 더 개선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지속하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이 구체적인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담길지 안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염두에 둔 북한이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김여정이 직접 방남한 것. 그리고 이 파란색 파일이 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를 보면은 사실 그 김정일의 여동생이라 할 수 있는 김정희가 그런 국가적인 직책은 맡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대내외적인 활동에 이렇게 나선 적은 없거든요. 김경희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김여정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남북 대화에 이렇게 활용한 걸 보면은 향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김여정을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북미 문제, 특히 북한과 미국 간에 어느 정도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진전이 있으면은 향후 정말 워싱턴까지 보낼 수 있다라는 저는 메시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한 3가지 정도 지금 이 친서에는 내용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번에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 이런 우리 측의 호의에 답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또한 이제 향후 우리 정부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뭐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친서 내용에 충분히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이만큼 이제 북한이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을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사실 열병식을 많이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병식이 사실 뭐 하이키로 갈 것이냐, 로우키로 갈 것이냐 했는데 사실 딱 중간 정도로 했거든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북 대화뿐만 아니라 남북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가서 북미 대화까지 가겠다는 아무래도 북한의 전략적인 사고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두 위원님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CNN에서는 구체적으로 8월 15일이라는 날짜까지 좀 언급이 됐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우리 정부 문 대통령께서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 결국은 그 북핵 문제 해결에 중점으로 가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뭐 굉장히 굳게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한 그 단계로서 이 남북 대화, 이 남북 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 관계 개선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뭐 CNN에서는 좀 상당히 뭐 빠른 시기를 좀 예단을 한 것 같은데. 뭐 8.15라는 거는 우리 이 광복에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에 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좋은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는 이게 속도입니다. 그렇게 뭐 8.15라는 거를 정해놓고서 거기에 지금 맞춰가지고 남북 관계나 뭐 이런 것을 좀 무리하게 그러한 속도를 낸다 하면은 모든 이게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되려면은 모든 여건이 성숙이 돼야 되고 그것은 이제 북미 관계 또 뭐 일본, 중국 뭐 이런 그 4강 관계의 어떤 그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그 하나의 결실로 남북 정상회담이 또 의미가 있을 것이고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좀 잘 정부가 짚어서 신중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 CNN 보도가 좀 의아했던 게 미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행보도 그렇고 미국은 오히려 이제 강경하게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논의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좀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미국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죠. 예.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을 이 핵 폐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 모든 과정이 외교적 선로 안에 있다.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예. 그걸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안 될 경우에 남아있는 옵션은 군사 공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계속 다 모든 걸 꺼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의도는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CNN의 보도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분석적 기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제적 어떤 정세,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의도, 우리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현재 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돌파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금 김여정까지 이 한국에 보내는 아주 큰 그 전략적 결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그 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이 한반도 정세의 어떤 악화된 경직돼 있는 이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예상 속에서 아마 한미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근데 우리 정부로서도 사실 북한이 이 정상회담 카드를 꺼낸다면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좀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사실 이 CNN이 이 보도를 한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미 정부 외교 관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은 그 미국이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단순 이제 남북 관계로 흘러가 버리면은 지금 한미일이 생각하고 있는 이 압박과 제재가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가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 입장에도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에게 오히려 안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펜스 미 부통령도 사실 이제 방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이러한 한미일 간의 지금 압박과 제재의 대열을 북한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천안함도 피격했던 그 폭침했던 그 잔해 현장에도 가고 그다음에 탈북한 사람들도 만나고 한 것이 다 이게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뭐 물론 가능성이지만 오늘 그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친서가 왔을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인천공항 도착했을 때도 그렇고 이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좀 많이 깍듯하게 챙기는 듯한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에서 실세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얘기고요. 예. 뭐 피부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정은으로서는 그 동안에 그 측근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까지 전부 숙청하고 또 자기 고모부까지 하여튼 제거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믿을 사람은 이제 김여정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인가요? 위원장으로서도 깍듯이 예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김여정은 당의 그 위원회 제1부부장이라는 아주 그 공식적인 직함까지 맡겨서 여러 가지 그 김정은으로서는 하여튼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좌를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참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북한도 이게 작은 나라가 아닌데 지금 30대 뭐 중반도 안 된 지도자, 그다음에 뭐 30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어린아이 취급할 수 있는 네. 그러한 나이의 여동생을 이제 필두로 해서 보좌를 받아서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좀 측은한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북한이 앞으로 이제 이 정말 비핵화라는 그런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글쎄요, 김정은과 김여정 본의의 어떤 그런 결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참으로 주목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좀 눈길을 끌었던 거는 오찬 시작 당시 자리를 보니까 저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마주 앉을 줄 알았는데 김여정 부부장과 마주 앉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지금 북한 대표단의 실질적 대표는 김여정입니다. 그 상징적 대표가 김영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남은 그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명목상 국가수반인데 사실상 아무런 실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 당 서열은 굉장히 높지만 실제 어떤 권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김여정은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입니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통치하는 국가고 이 조선노동당의 핵심적 기구 두 가지가 하나는 조직지도부입니다. 이건 조직을 통해서 국가를 장악하는 거고요. 네. 선전선동부는 사상을 장악하는 겁니다.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를 하는 데가 선전선동부입니다. 여기에 핵심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표단의 실세는 김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김여정은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 여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우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 재밌는 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지금 91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면적으로 이 국가 현안을 하기에는 상당히 나이상으로 무리가 있고요. 김여정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상당히 어립니다. 87년생이고 지금 31살입니다. 상당히 어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어떤 당면한 핵 전략이라든가 남북 관계를 또 어떻게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이 대화에서도 물론 김영남이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김여정도 간간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서요. 어제 리셉션 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펜스 부통령이 5분을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수석님께 질문 드리자면 외교적 결례 맞습니까? 뭐 글쎄요, 그 외교적 결례라고까지 그렇게 뭐 백악관에서는 우선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북한 측이 좀 그렇게 좀 좋은 분위기에서 다가왔었으면은 뭐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했지만은 하여튼 그것은 그 아까도 뭐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지만은 미국의 메시지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양측 간의 어떤 그 사전 조율도 없었고 미북 간의 어떤 대화를 위한 그래서 우연히 뭐 악수 정도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도 이제 하기 싫다라는 그 미측의 소위 최근에 소위 제재와 압박 이 수위를 높여가는 그 아주 강력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와서 표시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북한 대표단도 아마 그걸 봤을 테니까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의지 또 지금 그 국제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런 것을 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아주 뭐 이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 뭐 외교적인 메시지는 충분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외교적인 메시지는 충분했지만 결례라는 논란이 될 정도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였다는 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에는 조금 먹구름이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평창 올림픽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뭐 남북 회담도 성사되려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북한이 최소한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갖지 않는다면은 사실 그 뭐 우리나 북한이 생각하는 남북 정상회담도 사실 미국과 일본이 반대한다라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펜스 부통령이 만약에 김영남 그 상임위원장을 만났을 경우에 그 여파가 사실 적지가 않거든요. 이것이 자칫 북한에게는 핵과 미사일을 지금 압박과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흐트러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미지 관리를 한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측에도 분명한 이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 핵과 미사일에 있어서 북한이 어떠한 진전된 상황이 없다라면은 북미 대화도 사실상 힘들다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 대표단이 사실 내일 뭐 저녁쯤에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럼 이대로 좀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은 좀 기대하기 힘들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로서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미 물밑 접촉은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어제 펜스 부통령 떠나셨죠? 예. 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펜스 부통령이 어제 그 여러 가지 그 외교적 메시지는 결국 북한과 이 평창을 계기로 한 대화는 어렵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지지하지만 이게 북한 비핵화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역시나 상당히 그 성과는 낮은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한미일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남북한의 대화를 잘 해나가고 관계 개선 해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로 북한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핵심적 과제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올림픽의 좀 최대 화제라고 할까요? 남북 이제 단일팀에 대한 얘기인데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이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경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확한 일정은 나온 게 없지만 직접 참석을 해서 좀 응원할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언론에서 자세하게 좀 보도가 없었고요.
지금 그 아이스하키는 아마 강릉이고 예. 또 지금 청와대 일정이 지금 서울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오후 일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북한에서 지금 그 응원단이 또 내려왔고 해서 그 응원단 또 그다음에 아마 이 삼지연 아마 연주단이죠. 예. 연주단이 이제 내일 저녁에 아마 그 공연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그 김여정이 참석을 하려는지 그 삼지연 관현악단, 연주는 예. 서울이고 예. 또 오늘 저녁에 이제 강릉에서 남북 단일팀 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일정은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